오늘은 저희가 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톡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엄청 큰 시장이죠, 이 시장은. 네네. 장 건강 엄청 큰 시장이고, 보통 장 건강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유산균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뭐 유산균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유산균, 뭐 요새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3세대는 뭐 프리바이오틱스, 4세대는 요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산균 관련된 시장이 한 6,400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고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오늘 또 특이한 그 업체가 하나 걸리더라고요. 오늘 이제 상장을 준비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한 건가요? 상장을 오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공모라고 해야 되나? 샀구나. 아니요.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장이라기보다 주식을 공모했다는 게 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주식을 공모를 했고요. 여기가 HPO라고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회사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시네라 유산균. 시네라 유산균. 네, 그리고 다니엘 헤니 비타민 이렇게 하면은 다 아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자체가 주식이 상장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뭐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메디왕도 누구 하나 끄집어 드려야 되나? 배보다 배꼽에서 크지 않을까요?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저희가 그 5대 그 메이저가 홍삼,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종합비타민, 그 다음에 단일 비타민, 그 다음에 저희가 EPA, DHA, 오메가3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저희가 홍삼 다음으로 사실 가장 큰 시장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요새 또 엄청 많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니까요. 네. 가격도 뭐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저희가 자주 먹은 게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 저희가 장 건강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렇게 장 건강에 사실 안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좀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그 기본적으로 이런 정제된 당,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장내 유익균들한테 좋진 않을 것 같고 뭐 정제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새 뭐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뭐 식사 대용으로 나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영양적으로 좀 결핍이 되어 있는 물론 다 밸런스를 맞췄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우리가 밥을 먹는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아시겠지만 뭐 술이죠 뭐. 술. 네. 그리고 뭐 너무 많은 약간의 그런 건 관계없지만 너무 많은 뭐 인공 감미료들 이런 것들 자체가 장내의 어떤 그 장 건강에 어떤 균열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균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섬유질이 없는 것들. 네. 더 나아가서 자극적이고 맛있는 거. 네. 네. 제일 많이 먹는 건데 사실. 그렇죠. 술도 좀 끊어야겠지만 술이랑 뭐 요새 뭐 콜라, 뭐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제 뭐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당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리고요. 머리 좋은 사람 장도 건강하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그 인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 장내축이라는 게 있다. 장내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장과 뇌의 컨디션이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가 공유를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장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다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특이한 결과인데 이런 거 좋아하는 뭐 영국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그런 기사 같기도 한데 또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네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치매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장 상태를 보게 되면은 특정 부분의 어떤
그 장내 세균충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판매되는 제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군이 있거든요. 이 군 자체가 노화가 지속됨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의 개체수의 총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장내에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노화 부분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노화에 따라 가지고 장내 어떤 환경 자체가 약간 좀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채워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노화라는 개념이 뭐 피부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치매에 관련된 부분도 있으면 되게 좀 이렇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식약처에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인증된 그 개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약이 아니라 딱 17개예요. 17개요? 네. 아, 그러니까 기능성이 인증받은 인증받은. 프로바이오틱스 17종. 균이 17개. 네. 그래서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균이라는 게 4개가 있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그 균이 11개가 있고 11개. 나머지 뭐 플러스 해가지고 그게 두세 개 정도, 두 개 정도인가요? 두 개 정도 해가지고 네네네. 17종이 지금 기능성을 인증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기능성에 따라서 제품들이 좀 많이 특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혹시 그 이런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들이 원래 가장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어떤 학술적 연구의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게 이 똥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세요? 좀 그건 처음. 네네네. 그 미국에서부터 2008년인가요? 그 미국에 처음으로 이렇게 장내 세균총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 결론적으로 장내 세균총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한 연구인데 그게 똥에 대한 연구죠. 똥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거 아시죠? 제가 똥 이야기 나왔으니까 토끼는 자기 똥을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토끼 군대에서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새벽에 나가보면 토끼가 자기 항문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핥아먹어요. 토끼똥은 우리가 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토끼똥들은 이렇게 저희가 염소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굉장히 묽은 똥이 새벽쯤에 해가지고 묽은 똥을 싸요. 다른 형태의 변인가 보네요. 네, 묽은 똥을 싸는데 이 묽은 똥이라고 하는 거는 토끼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이 사실은 이제 장내에서 잘 발효된 영양소들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섭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재밌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말이 되네요. 해외 뭐 이런 뉴스 보게 되면은 뭐 크론병이나 장내 질환 있는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의 균을 그렇죠. 안에 넣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되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렇게 저희 사하라 사막에 있던 독일군들 같은 경우에 설사가 나면은 낙타똥을 실제로 먹었다고 합니다. 낙타똥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네요. 네네. 거기 보게 되면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균으로부터 나오는 엔티바이오틱 서브틸리시슨 정확히 저도 아무튼 뭐 그런 항생제 물질이 담겨져 있나 봐요. 그런 항생제 물질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실제로 설사가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오룡지가 그렇죠. 청설모똥인가요? 다람쥐똥인가요? 다람쥐똥. 다람쥐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제도 쓰잖아요. 소화제 써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다람쥐똥을 소화제로 쓰는 걸 보면은 네네. 일맥상통하지 않나. 보통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역사책에서도 많이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루아침에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쵸?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네요. 네. 장내 미생물이라고 저희가 진짜 근데 아까쯤에 똥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 장내 세균충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키포인트로 알아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장내 세균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어릴 적부터서 사실은 이렇게 장내 세균충 관리들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유산균 샤워라고 들어보셨죠? 유산균 샤워. 아, 예, 예. 뭐 저희 아들, 딸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유산균 샤워라는 게 말 그대로 엄마 질에서 단계적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네, 아이가 이제 그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유산균들을 다 몸에 묻히고 받고 나오는 면역 건데, 체계도 뭔가 이렇게 더 네, 잘 네, 형성이 네, 된다고.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먹으면서 이 장내 유산균을 증식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태어나고 있는 유산균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의문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종이라는 그 개체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장 속에 있는 균들은 수천만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이게 증식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은 지키느냐 아니면 위에 채워 넣어줘야 되느냐 그거는 항상 또 고민하고 또 의심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